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읽고 떠들기 시간입니다. 오늘 볼 책은 주식 투자 절대 원칙. 많이들 잘 아시는 박영옥 대표님의 책이죠. 이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냥 힘들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읽고 있고, 지금 한 8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계속 볼 생각입니다. 거의 이분의 뇌구조가 저와 비슷해질 수 있게, 그게 아니죠. 이분의 뇌구조를 제가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의 워런 버핏, 주식 농부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최고 주식 투자자라 볼 수 있고요. 슈퍼개미 중에서도 대장, 왕, 대왕 슈퍼개미라 볼 수 있죠. 주식 자산으로 봤을 때, 그쵸. 현재 스마트 인컴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고, 젊은 시절에 주식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일을 하셨고요. 2001년부터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셨고, 농심 투자 철학, 농심,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해서 농심, 라면의 농심, 그 농심이랑 관련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농심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연 5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한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뭐 횟수가 길다 보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아진 건데 거의 뭐 한국의 워런 버핏이다, 이 정도면. 그래서 현재 주식 투자 자산만 최소 2천억 이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뭐 레전드시죠. 예. 주식 투자의 절대 원칙, 나의 투자 10계명. 최근에 나의 30여 년에 걸친 주식 투자의 정수를 담아 투자 10계명을 완성했다. 인간이 따라야 할 기독교의 10가지 신성한 율법인 10계명은 하나하나 간결하면서 매우 당연한 진리를 담고 있다. 내가 정한 주식 투자 10계명도 적어놓고 보니까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다. 하지만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여기 담긴 의미를 잘 알 것이다. 욕망에 사로잡혀 단기 수익을 노리고 덤비면 필패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세계다. 주식 투자는 여러 면에서 인생을 닮았다. 동전의 양면처럼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도전적이지만 흥미진진하고 고되지만 보람이 있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멀리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주식 투자는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 중 하나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해질수록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주식 투자는 더욱 보편적인 자산 증식의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가슴 뛰는 삶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나의 주식 투자 10계명이 부디 독자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10계명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두 번째, 부화내동하지 마라. 세 번째,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네 번째,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다섯 번째,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여섯 번째,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일곱 번째,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여덟 번째, 주식 투자는 농사다. 농심 투자 철학. 아홉 번째,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다. 열 번째,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박영국 대표님의 주식 투자 10계명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인데, 책의 초반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이자 농심 투자 철학의 정수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안 좋고 하락할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멘탈을 다시 잡고 있는데, 마치 성경처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이에요, 저한테는. 움직이는 것은 주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주가는 항상 움직입니다. 왜 움직일까? 많은 경우 거의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한 수익도 손실도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주가란 그저 매일의 출렁거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주가를 따라 출렁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기분 좋게 친구에게 술을 사거나 구매를 망설이던 물건을 사드립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주가는 오르내립니다. 똑같은 주식이 어제 1.5% 올랐다가 오늘은 1.5% 내립니다. 회사가 어제 영업을 잘했고 오늘은 제품을 1.5%덜 판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한 달 동안 꾸준히 올라가 주가가 하루아침에 원상복구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제 상한가를 달리던 종목이 오늘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가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폭락이나 폭등이 기업이 가진 근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 꾸준히 기업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목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가의 등락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의 흔들림에 따라 마음이 덩달아 흔들리는 이유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메뉴와 영업력에 자신이 있는데 오늘 하루 비가 와서 손님이 적다고 식당 문을 닫고 전업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자한 기업과 함께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가 없으면 마음은 쉽게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나는 현장을 숱하게 방문하고 임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동행합니다. 단번에 매수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매입하지 못했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주식을 충분히 매수하지 못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반갑습니다. 물론 충분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나도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나는 티를 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내는 미묘한 심경 변화를 눈치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의 변화는 금방 사그라듭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 마음을 잡지 못하면 부와 뇌동매매, 남 따라 걸음지고 장해가는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투자한 기업을 더욱 잘 아는 것입니다. 트레이더가 아닌 사냥꾼이 아닌 농사꾼으로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로서의 덕목을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주식처럼 시시각각으로 등락이 눈에 보인다면 어떨까요? 막 내가 가진 부동산이 막 오늘 조금 빠지고 막 내일은 조금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아마 주식처럼 마음이 불안하실 겁니다. 단지 주식처럼 부동산은 가격의 등락이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진득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을 겁니다. 주식도 일부러 부동산처럼 생각을 하려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주수가 그대로인데 그리고 기업은 여전히 건실하게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단지 수급에 의한 가격만이 지금 바뀔 뿐이라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펀더멘탈이 튼튼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동행할 기업을 찾으면 부와 편안함에 이른다. 주식 투자는 동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평생 동행할 3개에서 4개의 기업을 찾으려면 그만큼 신중하고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군가와 동업을 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우선 같이 하려는 사업의 전망이 밝은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동업을 한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이 아닙니다. 성과가 나면 나누겠지만 손실이 나도 투자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확실히 벌고 있는 건 맞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며 경영자는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업하려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투명하며 돈을 벌었을 때 잘 배분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과 배분은 배당입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증거이며 회사가 동업자인 주주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누고자 노력한다는 징표입니다. 즉, 동업자를 선정할 때 배당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보령제약은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온 기업입니다.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김승호 회장이 한국능률협회 주관 한국의 경영자상을 받았다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제약회사 CEO로서는 첫 수상이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뜯어봤더니 작지만 강한 알짜기업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매년 배당도 주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비빌 언덕이 있었죠. 1호선 역세권에 1만 평 정도의 연구소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이 1,000억 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회사 연구소를 포함해 여러 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잘 되는 기업은 그런 곳이 잘 정돈되어 있고 청소 상태가 좋습니다. 청소하는 분이나 경비를 서는 분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직원 식당도 빼놓지 않습니다. 직원을 홀대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아서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밥을 먹는 직원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회사의 미래가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 경쟁 제약회사의 주식도 조금씩 사서 기업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보령제약에 대한 견해를 물었죠. 경쟁사들 사이에서도 보령제약은 꽤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적이자 동료로부터 나온 평가이기 때문에 꽤 확실한 정보라고 할 수 있었죠.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치고 2000년부터 보령제약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가 터지면서 주가가 20% 정도 떨어진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큰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테러는 일시적인 요소로 금방 회복될 것이고 2002년에는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2년 봄에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는 2만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때에도 나는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순이익이 130억 원에 그치면서 증권사 예측이었던 170억에서 180억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이탈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죠. 심지어 1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분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령제약은 매출이 2002년 이후 매년 1,500억 원 내외를 기록하며 소폭이라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그에 비례해서 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원가율이 높아서 이익 구조가 좋지 못하거나 경영자의 편법을 동원해서 어디론가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보령제약의 경우에는 매년 약 300억 원 정도를 연구개발, 홍보, 직원 교육에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내부 투자야말로 결국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죠. 믿고 투자를 지속한 결과 2005년 여름 주가가 28,000원에서 33,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한 지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드디어 하나의 투자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이 투자가 큰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보령제약의 주가는 2만원대 전후입니다. 당시 액면가로 계산하면 20만원 내외인 셈입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5년 만에 6배, 즉 50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 회사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나는 첫 투자 사이클 이후로도 여러 번 성장 주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뒀습니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20만원대에도 재투자해서 지금도 동행하고 있죠. 내가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둔 것도 꽤 긴 사이클의 투자였지만 결론적으로 20년을 그냥 놔뒀으면 그 이상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사고 파는 쪽보다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쩌면 좋은 기업을 안 파는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동행하는 기업의 실력을 인정하면 미래 가치를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투자입니다. 이렇듯 평생 동행할 기업이 있다는 건 매우 기쁜 일이죠. 당신도 평생에 걸쳐 동행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업을 3-4개만 가질 수가 있다면 반드시 부와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세한 사례를 통해 평생 함께할 기업을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한 박영옥 대표님도 실제 보령제약을 통해 적합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가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도하면서 투자 사이클을 완성했지만 결과적으로 5년의 투자 사이클 말고 20년을 장기 투자했으면 훨씬 더 성과가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주식 투자는 어쩌면 좋은 기업을 안 파는 기술이다라고 말한 것이 정말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동행할 기업, 투자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면서 공부해 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정이 들고 함께 동업하는 자세로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사이가 되는 그런 종목들 딱 2-3개만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미니스탁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알파벳, 애플, 코카콜라는 평생 좀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포드, AT&T,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미국의 역사를 함께하는 미국의 근본 종목이니까 역시나 함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고, ETF는 역시나 지수 추종이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AMD, 엔비디아는 반도체 종목이라 미래 전망이 좋으니까 역시나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니티, 블록, 메타는 메타버스를 추종하면서 이제 담았던 종목인데 이건 좀 세모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해서 계속 정리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것들을 자꾸 떠올려 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책도 여백을 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식 농부로 투자해 오면 결론 지은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의 3요소는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자기 회사라고 여기는 주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투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또한 조금 오르고 내린다고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의 저력만 바라보는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 비교해보고 가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잘 나오는지 시범 삼아 써보기도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여러 곳에 들러 정보를 취합하고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거나 시승해보는 그런 발품을 팔죠. 그런데 유독 주식을 살 때만 충동적이고 무모해집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손쉽게 매수 버튼을 누르죠. 투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입니다. 둘째, 자신이 투자한 회사와 끊임없이 동행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시간에 투자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고 묵혀놓는 것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닙니다. 회사와 소통하며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운영되는 전반을 파악하고 혹시나 닥칠지 모를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한 기업의 경영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소통하며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여윳돈으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한다는 건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이상 자금이 묶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묶인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윳돈이 아닌 급하게 써야 할 돈 혹은 빚을 내어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공포감이 커집니다.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심적 압박감도 더 커지죠. 주가는 결국 기업의 성과와 동조화를 이룹니다. 결국 기업의 성과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모든 종목이 골고루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합니다. 투자를 시작할 목돈을 모으기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처음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투자할 돈부터 떼어놓고 생활을 해야 하죠. 쓰면 없어지지만 투자하면 늘어납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씨감자 한 포대로 당장 몇 개의 허기를 채우고 나면 이듬해 농사를 지어 얻게 될 수십, 수백 포대의 결실을 포기해야 합니다. 종잣돈도 이와 같습니다. 아끼면 어디서든 돈을 모을 틈새는 있습니다. 나는 이왕이면 누구나 평생 한 개 기업의 대주주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의 기업이라면 5% 이상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액수이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배당을 주는 기업을 공부하면서 성장주기 사이클에 투자를 하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30억 원 정도가 모이기까지는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고 맹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돈이 모이는 규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눈을 뭉치고 굴려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눈덩이가 커지면 몇 번 굴리는 것만으로도 금세 더 커집니다. 스노우볼 효과죠. 물론 도중에 몇 번 삐끗하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연구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평생 한 개 기업의 대주주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좋을 거다라는 박영옥 대표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로 정말 딱 한 개만 남긴다면 제 포트에서 어떤 녀석을 남기고 그 기업과 평생 동행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또 해도 딱 한 개로 그렇게 잘 추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공부도 좀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한이 없는 여윳돈으로 긴 시간을 두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 기업과 소통하면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농심 투자 철학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나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있어 그러한 기업은 과연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라. 훌륭한 투자자는 세상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변화의 흐름을 예리하고 민첩하게 포착을 해내죠. 조기 축구에서 뛰는 사람은 줄곧 공만 쫓아다니지만 프로 선수는 길목을 지킵니다. 주식 투자자도 이와 같습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미래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상상함과 동시에 현실을 반추하며 숫자를 직시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투자자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이고 순수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미래의 성공에 내 돈을 미리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로서의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이때의 미래는 대체로 3년, 5년, 10년을 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감지하면 앞으로 어느 산업에 어느 업종에 볕이 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미래를 준비해 줄 기업이 무엇인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자전거 열풍을 보면서 막연히 시장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가 만드는지 브랜드를 찾아보고 시장 지배력, 지분 구조, 비즈니스 모델 등을 찾아보고 싶어져야 합니다. 인구 통계 데이터를 검색해보고 사용자들의 연령과 성별 추이를 알아봐야 합니다. 판매점을 찾아가서 교체 주기를 물어보고 자전거가 인기 있어질 때 더불어 팔릴 제품들도 찾아보고 싶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증이 이어집니다. 찾아보고 공부하고 물어볼 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일상에서 미래를 포착해 투자 기회를 발굴하려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기회는 모든 이들의 눈앞에 평등하게 지나갑니다. 단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미래를 상상해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도 상상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꽤나 구체적인 사실과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상상을 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준비되는 일정 정도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메타버스를 좀 공부해야 그 이후에 메타버스 세상 이후에 다가올 그러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미래를 예상하고 전망하고 그 가운데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 그러한 습관이 바로 우리가 부자로 살기 위해, 특히나 주식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박영욱 대표님의 주식 투자의 정수, 철학의 정수를 담은 그러한 책입니다. 실제 1000억대의 자산을 이루신 분의 이야기이면서 정말 흔하디 흔하죠. 이런 투자서들 보면 책을 팔아서 돈 벌려는 책팔이 모드의 투자서가 아니라 돈 벌려고 이 책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돈도 많으신데, 그렇죠? 진짜 자신의 투자 인생을 갈무리하려는 측면에서 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집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울림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 마음이 좀 흔들리시거나 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